외롭다고 동창회 갔다가 후회하는 이유 외로울수록 동창 모임은 피하세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직장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얼굴 보던 동료들이 있었고 업무 때문에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연락 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동창회 한번 나가볼까? 학창 시절 친구들이니까 편할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울 것 같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좀 덜할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동창 모임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허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솔직합니다. 외로울수록 동창 모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창회는 추억의 모임이 아니라 현재의 비교 모임이 되기 쉽다. 사람들은 동창회를 추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삶을 비교하는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현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문제는 외로울 때 이런 자리에 가면 마음이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비교와 자존심의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쟤는 아직도 잘 나가는구나.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더 이상 즐거운 자리가 아닙니다. 사례 1 은퇴 후 처음 나간 동창회에서 느낀 허탈감. 서울에 사는 63세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서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야, 이번에 꼭 나오라. 그래서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 회사에서 고문으로 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의대 교수 됐어. 나는 요즘 골프장 회원권 하나 더 샀어. 김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그날 이후 김 씨는 동창회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사례 이 친구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되어버린 관계.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은퇴를 앞둔 58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비즈니스 모임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보험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투자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요즘 뭐해? 은퇴 준비는 됐어? 그 질문이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평가받는 느낌이 듭니다. 박 씨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는데 영업당하고 온 느낌이야.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사례 3 진짜 외로움은 모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구에 사는 67세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심해지자 동창 모임을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 끝나고 집에 오면 더 허전하다. 모임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동창회 대신 동네 등산 모임과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외로움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창회는 과거의 관계이고 새로운 활동은 현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직장 관계는 사라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부부 관계도 예전과 달라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관계에 매달립니다.
동창, 옛 직장 동료, 옛 친구. 하지만 은퇴 이후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공부 모임. 이런 관계는 비교보다 공감이 많습니다. 외로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선택. 사람이 외로울 때는 판단이 조금 달라집니다. 괜히 연락을 하고, 괜히 모임을 나가고, 괜히 과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인가?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인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동창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동창회에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숫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관계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도 아니고 직함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선택도 필요합니다. 동창회는 가끔만 가자. 대신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은퇴 이후 인생도 꽤 괜찮네. 앞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외로울수록 동창회가 오히려 더 허전함을 남길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를 보면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와 크게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입니다. 인간의 외로움은 뇌가 만드는 신호다. 먼저 외로움이라는 감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신경과학 연구로 잘 알려진 잔티 카초포 교수는 외로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듯이, 외로움은 관계가 부족하다는 뇌의 신호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은 양적인 해결책을 찾기 쉽습니다. 모임에 많이 나간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 단톡방에 참여한다. 하지만 뇌가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안정감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다녀왔는데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은퇴 이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과학적 이유. 은퇴 이후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회학적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라번 덤바는 인간의 안정적인 사회관계가 약 150명 정도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흔히 덤바의 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50명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5명 정도라는 점입니다. 즉, 사람은 원래 소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매일 보는 동료, 함께 일하는 팀,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들, 이 관계들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이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창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만든 거리입니다. 시간은 관계를 바꾼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는 기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유지된다. 쉽게 말해, 예전에 친했더라도 현재의 경험이 없으면 관계는 점점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도 30년 동안 거의 만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실제로는 추억 속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야, 기억나냐? 우리 그때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점점 현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사회적 위치 이야기. 그러면서 추억의 친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산 어른들이 됩니다. 이때 외로움이 있는 사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외로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 연구에서는 의외로 단순한 답이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같이 걷는 사람, 같이 운동하는 사람, 같이 배우는 사람, 같이 봉사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가 적습니다. 둘째, 대화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공동 경험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동창회보다 이런 관계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줄이는 행동 3가지. 여기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기적인 활동을 만들어라. 사람 관계는 우연보다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등산, 매주 운동, 매주 공부 모임 같은 정기적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리듬 소셜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듬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과 우울이 훨씬 적습니다. 2. 나이보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만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동년배만 찾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취미 기반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사진, 글쓰기, 여행, 악기, 봉사활동. 이런 활동에서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3. 작은 역할을 만들어라. 은퇴 이후 가장 크게 사라지는 것이 사회적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팀장, 부장, 사장 같은 역할이 있었지만 은퇴하면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회계 담당, 봉사단체 활동, 동네 커뮤니티 운영. 이런 작은 역할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은퇴 이후 삶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 구조의 재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인간관계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활동 인간관계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10년이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외로워집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과거의 관계를 붙잡기보다 현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동창회는 가끔 추억으로 만나면 충분합니다. 대신 삶을 함께 살아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은퇴 이후 인생이 예상보다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